내 아들 돈을 친정에 갖다 바쳐.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금반지를 해줘.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팔순에 제가 해드린 금반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얼어붙게 만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결국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친정 갈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시어머니가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린 채 맨발로 골목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혜진, 56입니다. 그 일은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우리 3남매 가족이 식당에 모여 점심 한 끼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몇 달 전부터 꼭 준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평생 철물점을 하면서 3남매 키우느라 손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금반지 하나쯤은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 제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뭐냐? 손 줘보세요. 상자를 여는 순간 아버지가 바로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됐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금반지냐? 팔순이 또 있어요? 그 돈 있으면 너나 써. 아버지, 이번에는 그냥 받으세요. 제가 억지로 아버지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손가락만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시집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받냐? 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해드리는 게 저한테 쓰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금반지만 한참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 최성진이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올해 59인 남편은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81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목소리도 큰 분입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으셨어요. 내 아버지 금반지 해줬다며? 신발을 벗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몇 돈짜리야? 벌써 목소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5돈 했어요. 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5돈? 네. 그걸 내가 샀어? 그럼 제가 샀죠.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쳤습니다. 정신이 있어, 없어? 주방에 있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얘가지 친정아버지한테 금반지를 5돈이나 해줬대. 남편은 저를 한번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집온 여자가 버는 돈이 어떻게 내 돈이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돈인데요? 누구 돈이긴. 우리 성진이 돈이지. 어머니,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서 받은 월급 모은 돈이에요. 그래도 한 집 살면 부부 돈이지. 내 마음대로 친정에 그렇게 갖다 바쳐도 되는 거야?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막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
그만하라는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우리 성진이가 평생 처자식 먹여 살렸잖아. 얘는 남편 잘 만나서 살았으면서 친정에 돈 퍼주기나 하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이는 또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내 친정에서 우리 성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금반지를 갖다 바쳐?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 말씀 맞아? 뭐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해준 게 정말 없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엄마 화났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잖아.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너무 낯설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친정 가서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뭐?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당신 지금 진짜 나가려고? 응. 엄마 화나서 한 소리 가지고 왜 이래? 저는 가방 지퍼를 닫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나가는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해줬는지 다 알잖아. 혜진아.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무시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지금 말하면 엄마가 또 어머니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게? 네. 저는 신발을 신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왜 나가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제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면서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이냐? 그냥 하루 자고 가려고요. 성진이는 집에 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작은 방에 혼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성진이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34세 자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다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우리도 잘 살았습니다. 큰 돈은 없어도 열심히 일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가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내면서 물건값을 받지 못했고 남편이 보증까지 잘못 써는 바람에 돈이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성진이는 며칠 동안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에 찾아갔더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집에 왜 안 와? 가게 끝났어. 뭐가 끝나? 문 닫아야 해. 은행은? 안 된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저도 급식실에서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이 데리고 내일 와라. 다음 날 남편과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도 더 전 일이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이 돈 못 받습니다. 그럼 가게 닫을 거냐? 그래도 이건 갚아.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돈 아니다. 장사 다시 잘 되면 천천히 갚아. 성진이는 한참 고개를 숙인 뒤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급한 거래 대금을 막고 가게를 살렸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에는 몇 년에 걸쳐 아버지에게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부탁했어요. 혜진아. 응.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왜? 엄마 성격 알잖아. 저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장인어른한테 돈 빌린 거 알면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야. 저는 그때 남편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친정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에는 굳이 말하지 마라. 왜요? 성진이도 체면이 있잖냐. 그렇게 비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2년 전 남편 가게가 다시 한번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돈보다 거래처가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40년 가까이 철물점을 하면서 알게 된 공업사와 건설업체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위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부품 장사하는데 사람이 성실해요. 한번 거래해 보세요. 그렇게 연결된 거래처 중 3곳이 지금도 남편 가게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한참 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마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모르니 평생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진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2번이나 가게 살렸지. 혜진이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고생 덜하고 산다. 저도 몇 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눈으로 말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제가 한번 삼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 체면도 세워줬고 시어머니 체면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체면은 누가 지켜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인 저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또 왔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습니다. 왜? 언제 들어올 거야? 첫마디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먼저 궁금해? 엄마도 화 많이 가라앉았어. 일단 들어와. 셋이 얘기하면 되잖아. 셋이 무슨 이야기를 해? 엄마도 말이 심했던 건 알아. 당신은? 뭐? 당신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금반지 산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큰돈 쓰면서 나한테 한마디 했으면 좋았다는 거지. 저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접었습니다. 성진 씨,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결혼하고 화가 나도 좀처럼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당신 아직도 어머니한테 말 안 했구나. 뭘? 우리 아버지가 5천만 원 빌려준 거, 거래처 만들어준 것도. 남편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엄마한테 굳이 왜 말해야 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알았어. 뭘 알아? 당신이 왜 입 다물고 있었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는 시누이 최미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아니면 먼저 연락하는 일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응? 엄마한테 왜 그래? 저는 벌써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친정아버지한테 몇백만 원짜리 금반지 해주고 엄마가 한마디 했더니 집 나갔다며. 하루 만에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응? 너도 내 아버지 생신에 선물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그 돈은 내 남편 허락받아? 시누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거랑 같아? 뭐가 다른데? 나는 내가 벌어서.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나도 내가 벌어서 했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부모한테 쓰면 내 돈이고, 내가 내 부모한테 쓰면 내 오빠 돈이야?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머니한테 들은 말만 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만. 저는 처음으로 시누이 말을 잘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정이 기분 나쁠까봐 끝까지 들어줬을 겁니다. 우리 부부 일에 더 이상 끼지 마. 언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내 오빠한테 물어봐. 내가 왜 나왔는지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네. 나와봐라. 거실에 앉자 아버지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성진이하고 싸웠냐?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눈을 못 맞춘다. 저는 결국 웃다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날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도와줬나 보다. 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때지 힘으로 해결하게 둘 걸 그랬다.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뭐가? 남편 체면 지켜준다고 25년 동안 입 다물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습니다. 혜진아. 네.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과거 일을 대신 설명하지 않기로요. 남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저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지켜준 남편의 체면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직접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자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냐? 그게 오히려 남편을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혜진이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 둘이 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손만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어? 남편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야 해? 뭐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가 평생 나 하나 믿고 살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사실 장인 돈으로 가게 살렸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여든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마음은 다치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마음은 다쳐도 돼. 그런 뜻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했을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그 자리에서 그 오래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럼 언제 할 건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게 살린 건 우리 아버지. 당신 체면 지킨 건 우리 아버지하고나. 혜진아, 이제 어머니한테 사실 설명하는 것도 내가 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몫을 할 건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오늘도 안 들어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 사실을 말할 때까지. 남편이 답답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응.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해. 남편은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성진이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혜진이 온대? 아니, 아직도 버틴대? 엄마, 왜? 혜진이한테 전화하지 마.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해? 이번에는 그냥 두자. 내가 그래서 걔가 기어오르는 거야. 남편은 거기까지는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평생 벌어먹여 살렸는데 친정에 돈이나 갖다 바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내가 틀렸어? 틀렸어.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틀렸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또 했습니다. 내 장인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엄마, 그 가게 나 혼자 만든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25년 전에 가게 망할 뻔했을 때 장인어른이 5천만 원 빌려주셨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돈 없었으면 나 그때 문 닫았어. 언제? 옛날에. 그걸 왜 나는 몰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12년 전에 장사 다시 어려워졌을 때도 장인어른이 거래처 3군데 연결해 주셨어. 말도 안 돼. 지금도 거래하는 영진공업, 대성카센터, 중앙정비 다 장인어른 소개야. 시어머니가 한참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더니 겨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이 사위 힘들 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성진이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아까는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며.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나간 건 금반지 때문 아니야. 그럼 엄마가 장인어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나간 거야.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이번에는 혜진이 말이 맞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저는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저 말 한마디 하는데 25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응.
엄마가 아직도 자기가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완전히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장인어른이 나 도와준 건 이제 알겠대. 그런데 자꾸 장인이 사위 어려울 때 도와준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사실만 인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버지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금반지를 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성진 씨, 응. 어머니한테 하나만 물어봐. 뭘?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줬다고 생각해 보라고 해. 남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도 소개 안 해줬다고 생각하고, 응.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아버지 팔순에 금반지 하나 해드리면 잘못이냐고 물어봐.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응.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갚으려고 금반지를 해드린 게 아니야. 아버지니까 해드린 거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생신에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릴 때 나한테 허락받았어? 아니. 왜?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니까 했잖아. 맞아. 나도 똑같아.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또 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뭘? 장인어른이 나 한 번도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그걸 왜 자꾸 따져? 그래도 혜진이가 자기 돈으로 아버지한테 금반지 해드리면 안 돼? 시어머니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면 상의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생신에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드렸을 때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에 안마의자를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엄마한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다고 합니다. 혜진이도 딸이잖아.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들만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효도하지 말랬냐? 친정에 돈 갖다 바쳤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논리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요즘 장사 어렵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뭐? 왜 혜진이 아버지를 욕해?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잘못까지 인정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뭘? 엄마가 그런 말 했을 때 바로 막았어야 했어.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훈계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장인의 도움 뒤에 숨어 어머니를 설득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시누이 미정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오빠 사업 이야기 들었어. 그래도 엄마 연세도 있는데 이제 들어가.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딱 한 줄 보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다고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미정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제게는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저를 오해하면 밤새 설명해서라도 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난 분이라 친정에 있으니 저도 덩달아 잠이 일찍 깨더군요. 그런데 골목 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혜진아.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빗자루를 든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았고 겉옷도 아무렇게나 걸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발이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발은 맨발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앞까지 뛰어와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혜진아, 신발은 어디 갔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다가 벗겨졌나 보다. 그걸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다 맨발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신발은 어쩌셨어요? 아버지가 현관에 있던 슬리퍼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일단 이거 신으세요. 발 다칩니다. 시어머니는 그 슬리퍼를 받지도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혜진이한테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애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시어머니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사돈어른이 우리 성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했답니다. 아버지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말했습니다. 모르셨으니까 하신 말이겠죠. 그 말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성진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돈 빌려주신 것도요. 거래처 소개해 주신 것도 들었어요. 다 지난 일입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말합니까? 그래도 사위 장사 다시 일어나면 됐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공을 자기 쪽으로 가져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네, 내가 잘못했다.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금반지 해드린 게 아직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말요? 그래.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진 씨한테 5천만 원 안 빌려줬어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래처 한 군데도 소개 안 해줬어도요? 그래도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아버지 팔순 선물해드린 게 잘못이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한테 해드리는 건데 내가 너무 나섰다.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혜진아. 네.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싫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과했는데도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바로 그거예요. 뭐가? 어머니가 사과하셨다고 제가 당장 괜찮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이나? 그건 저도 몰라요. 예전 같으면 저는 어머니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을 바꿨을 겁니다. 늙은 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한가? 그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우선 신발부터 신으세요. 제가 아버지가 가져온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성진 씨한테 전화할게요. 데리러 오라고.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과를 받았지만 제 결정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세 번째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에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갔어? 응. 내가 데려다 드렸어. 며칠만 더 여기 있을게. 예전 같으면 남편이 바로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그래. 응. 당신 편할 때 와. 며칠 뒤 저는 옷을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성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옷장을 열자 남편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응. 앞으로는 엄마 앞에서 입 다물지 않을게. 저는 옷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만은 아니야. 알아. 누가 틀린 말을 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 그래. 당신 어머니가 한 말인데 왜 내가 매번 나쁜 며느리 되면서 싸워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알아.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제가 휴대전화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받아. 남편이 놀랐습니다. 내가? 응. 왜? 당신 가족 일이잖아.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신우이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 언니한테 내가 괜히 문자한 것 같아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혜진이한테 직접 사과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진이는 분명 저에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냥 이해해. 미정이도 엄마 말만 듣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언니. 응. 내가 사실도 모르고 말한 거 미안해. 저는 예전처럼 바로 괜찮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응. 다음에는 한쪽 말만 듣고 전화하지 마. 알았어. 그럼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다. 싫어? 아니.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이라 어색해.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조건 있어. 말해. 앞으로 당신 체면 때문에 내가 입 다무는 일은 없어. 그래. 당신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거야. 응. 어머니가 우리 부모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말할 거고. 알았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뭐가? 그날 제가 바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성진아. 네. 내가 너 돈 빌려준 거 자랑하려고 한 일 아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생 빚처럼 안고 살 필요도 없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신 혜진이 울리지는 마라. 성진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나 참 못났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면 이제 다르게 살아. 그게 제가 원한 대가였습니다. 남편이 망하거나 시어머니가 평생 제 앞에서 빌며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연하게 누리던 침묵과 양보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을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어쩌면 저였습니다. 예전에는 친정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제 허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남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걸로 끝입니다. 처음 몇 번은 저도 어색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대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든이 넘도록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 없죠. 어느 날 제가 친정엄마와 온천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또 친정가? 예전 같으면 저는 바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갔는데 또 가서 죄송해요.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그날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도 같이 가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조금 서운해한다고 해서 그 감정까지 제가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서운한 것과 제가 잘못한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해봄, 아버지 생신에 양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팔순 때 제가 해드린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예, 그 반지 아직도 끼고 계시네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끼고 다녀야지요. 시어머니도 잠시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이런 것도 받아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잘했네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제가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만 오면 시계부터 받잖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친정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시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올까봐, 남편 밥은 어쩌나 싶어서, 늦으면 누가 싫은 소리 할까 걱정돼서, 친정에 와서도 마음은 늘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저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피까지 한 잔 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안 가냐? 조금 이따 갈래요. 성진이 밥은? 저는 웃었습니다. 59살이에요. 자기 밥은 자기가 먹겠죠. 아버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56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것과 가족 눈치를 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의 체면까지 평생 지켜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한다고 제 부모를 뒤로 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침묵한다고 항상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평화는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참아야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늘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반지 하나 때문에 집안이 뒤집힌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장을 보고 밥을 하고 가족 생일을 챙기며 삽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정합니다. 제 돈을 어디에 쓸지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친정에 가고 싶으면 갑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참는 대신 말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잘하면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에 끼워진 금반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시어머니가 내뱉었던 말보다 더 오래 기억나는 것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던 순간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보다 먼저 윤혜진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혜진 씨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금반지를 두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편을 어떻게 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체면 때문에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혼자 참고 누군가 마음 상할까 자기 말을 계속 삼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혜진 씨처럼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가족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과 오래 묵은 서운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속 어떤 기억과 닮아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